안녕하세요. 굿즈 제작의 모든 것 굿즈맨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2025년 굿즈 결산, 올해 소비자들을 열광하게 만든 굿즈 트렌드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올해 이런 굿즈가 유행했다더라 하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실제로 올해 굿즈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가 관찰됐는지, 소비자들은 어떤 포인트에 반응했는지, 브랜드와 IP, 팬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먹혔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기획자, 디자이너,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내년 굿즈 기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을 알아보려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굿즈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국내외 리포트나 거래 데이터들을 참고해서 굿즈맨스럽게 한번 현실적인 언어로 풀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준비됐다면 함께 보시죠. 먼저 전반적인 2025년 굿즈 시장 분위기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2025년은 체감상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굿즈가 완전히 메인 소비 카테고리로 들어온 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굿즈라고 하면 팬덤용, 기념품, 이벤트 경품 느낌이 강했죠. 행사 기념으로 하나 찍어냈다, 팬 서비스용으로 하나 만들었다, 요 정도. 근데 이제는 Z세대, 알파세대 소비자들은 굿즈를 하나의 제품 카테고리로 보고 있습니다. 굿즈가 단순 기념품이 아니라 실제로 선택지에 올라오는 상품이 된 거죠. 여기에 팬덤, 브랜드, 캐릭터, 게임, 스포츠 그다음, 뷰티 브랜드까지 다 합쳐지면서 굿즈 시장 자체가 그냥 하나의 취향 소비 산업으로 올라온 느낌이 강해졌어요. 이제 하나씩 트렌드를 뜯어볼게요. 오늘은 크게 8가지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1번, 친환경 굿즈. 가격보다 가치가 기준이 된 소비자들. 첫 번째 트렌드는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입니다. 사실 이 키워드는 한 2-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2025년에 들어서면서 브랜드가 이걸 안 건드리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중화되었죠. 특히 MZ세대, 그 중에서도 Z세대는 나는 내 소비가 세상을 어디로 움직이는지 안다 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상품 하나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떡칠이고 포장도 화려하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디자인이 아무리 예뻐도 브랜드 이미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이 보였던 게 재생 플라스틱 사용 텀블러, 재활용 PET 소재 에코백, FSC 인증지, 친환경 잉크 등을 사용한 문구 굿즈, 대나무, 코르크, 옥수수 원료 플라스틱 같은 대체 소재 굿즈들,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저희는 친환경 소재 썼어요 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의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PET 텀블러를 만들 때 그냥 친환경 텀블러입니다가 아니라 이 텀블러 하나에 몇 개의 페트병이 재활용되었는지, 일회용 컵 몇 개를 줄일 수 있는지, 우리가 후원하는 환경단체와 어떤 연계가 됐는지 등 다양한 스토리를 같이 얹어주는 브랜드들이 소비자들 반응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재생 PET 텀블러, 에코백 세트가 빠르게 완판되고 인증샷이 많이 올라온 이유도 사람들이 단순히 예뻐서가 아니라 이걸 쓰는 내가 멋있어 보인다, 이 브랜드는 그래도 생각이 있네, 이러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굿즈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2026년에도 친환경을 메인 컨셉트로 잡느냐가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친환경을 서브 텍스트에 심을 거냐, 이게 더 중요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2번, 실용성과 디자인의 결합. 쓸모 있는 예쁨이 기준이 된 해. 두 번째 트렌드는 실용성과 디자인의 결합. 저는 이걸 예쁜 쓰레기의 반대말 혹은 쓸모 있는 예쁨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굿즈하면 귀엽지만 안 쓰는 거가 많았어요. 책상 서랍이나 장식장에 넣어두는 말 그대로 굿즈.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내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마인드가 강해졌고, 재택근무, 홈오피스, 카페 작업 등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겹치면서 내 책상 위, 내 방, 내 가방 속, 내 차, 이러한 나만의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브랜딩된 오브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굿즈도 자연스럽게 라이프 스타일 소품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이에 대표되는 예시가 실사용형 데스크테리어 형태의 굿즈입니다. 이런 아이템들이 왜 잘 팔리냐면 일단 실용적입니다. 휴대폰 충전, 거치, 공간 활용 기능이 있으니까 매일 쓰게 됐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인테리어적으로도 훨씬 감성적이게 다가오죠. 그것을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하루에 몇 시간씩 소비자의 눈에 계속 노출이 됩니다. 즉 진짜 살아있는 광고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굿즈 기획자 입장에선 이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쓸모 있는 순간 굿즈는 더 이상 부수입용이 아니라 주력 상품군이 될 수 있다. 아마 2026년에도 실용성 3, 디자인 4, 브랜드 메시지 3, 딱 요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굿즈들이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거라고 봅니다. 3번, 피지털 굿즈. 오프라인 굿즈 속에 디지털 세계를 숨겨놓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굿즈맨으로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피지털 굿즈. 피지컬과 디지털의 합성어죠. 굿즈에 NFC 태그나 QR코드 등을 넣고 그걸 스캔했을 때
특정 웹페이지, 비공개 영상, AR 컨텐츠, NFT, 팬미팅 추천 페이지 등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은 음악 팬덤, 아이돌, 버추얼 IP, 게임 쪽에서 먼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 키링 하나를 샀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비공개 뮤직비디오가 재생된다거나 아티스트의 비공개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거나 아바타 룸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아이템이 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 굿즈와 디지털 재산이 강하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비자는 단순히 키링을 샀다가 아니라 특정 세계관에 대한 입장권을 샀다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기획자 입장에서는 피지털 굿즈가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라 팬덤을 장기적으로 묶어두는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굿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특정 날짜에만 열리는 디지털 콘텐츠, 스토리 진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열리는 비공개 페이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설계하면 굿즈 하나가 여러 번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멀티 플랫폼으로서 작동하게 됩니다. 4번, 커스터마이징 굿즈. 내가 만든 굿즈라는 만족감. 네 번째 트렌드는 개인화,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이 트렌드는 이미 패션, 스니커즈, 액세서리 쪽에서 몇 년 동안 계속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이제는 굿즈 쪽으로 확실히 옮겨온 느낌이 듭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남들이 다 가진 것을 가지는 것보다 내 것만의 포인트가 있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굿즈를 잘 만들었다가 아니라 내가 색깔을 고를 수 있고 내가 각인 문구를 고를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 툴에서 직접 디자인을 찍어볼 수 있는 구조, 이런 식의 커스터마이징 경험이 점점 당연한 기대값이 되고 있어요. 실제 사례로 개인 주문형 제품들을 보면 기본 베이스 도형은 정해져 있는데 색상, 각인 위치, 폰트, 아이콘 조합 정도를 온라인에서 직접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생산을 위한 리드 타임이 조금 길어도 소비자들은 이걸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사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주문을 넣는 순간 세상에 없는 단 하나의 새로운 굿즈가 탄생하는 구조라는 걸 소비자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기획자 입장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 범위를 어디까지 열어줄 것인지, 그리고 생산 효율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지, 이 고민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5번, 한정판 키링과 아트토이, 굿즈는 이제 리셀 시장까지 감안해야 한다. 5번째는 굉장히 뜨거운 영역이죠. 희소성, 리셀, 아트토이, 키링, 바로 이 조합입니다. 올해 특히 많이 언급된 게 팜마트의 라부부 시리즈입니다. 굳이 숫자 안 외워도 될 정도로 거래액 증가율이 말이 안 되게 증가했어요. 일부 모델은 정가 대비 10배, 20배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고요. 이 얘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간단합니다. 굿즈를 잘 만들면 리셀 시장이 붙고, 리셀 시장이 붙으면 굿즈는 단순 소비재를 넘어 자산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모든 굿즈를 투기성 상품처럼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굿즈가 팬덤 경제와 리셀 시장까지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넘버링 에디션, 로또형 블라인드 박스, 시크릿 컬러, 시리즈 컬렉션 구조,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 이번에 이거 놓치면 뒤에 후회한다는 포모를 자극하고, 그게 판매 속도와 프리미엄 형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획자 입장에서는 한정판 구조를 설계할 때 진짜로 수량을 너무 적게 가져가서 욕을 먹는 경우와 적절한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팬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6번, 콜라보 굿즈. 브랜드보다 조합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 6번째는 콜라보레이션 굿즈입니다. 2025년을 보면 많은 프로젝트가 콜라보를 전제로 한 기획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메인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 캐릭터를 넣는 형태가 많았다면, 요즘은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생기는 구조를 더 선호해요. 예를 들면 패션 브랜드와 아티스트 콜라보, 스포츠 구단과 캐릭터 IP 콜라보, 패스트푸드점과 스트릿 브랜드의 콜라보, 이러한 조합 자체가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소비자 반응도 재밌는데요. 이들이 왜 만났지? 근데 미쳤다, 사야겠다, 이러한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브랜드 입장에서 콜라보가 가지는 장점은 기존에 도달하지 못했던 타겟층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브랜드 A의 팬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B와의 콜라보를 통해 굿즈를 접하게 되고, 그게 다시 A 브랜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획자분들은 내년에도 누구와 할 것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 두 IP가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콜라보를 설계하시면 훨씬 힘이 실리실 겁니다. 7번, 스포츠 굿즈. 팬 경험을 설계했을 때 폭발하는 카테고리. 7번째는 스포츠 굿즈, 특히 야구 굿즈입니다. 2025년엔 실제로 야구 관련 굿즈 거래량이 전년 대비 몇 배 이상 오른 흐름이 나왔고, 야구단과 협업한 프로젝트들이 플랫폼에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 라이온즈와 산상기어의 콜라보, 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프로젝트들이었죠.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로고 박힌 응원 도구나 유니폼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에 들어오는 굿즈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팀 컬러를 살린 데일백, 구단 상징물을 녹인 키링, 스테디움 굿즈지만 일상에서도 쓸 수 있는 텀블러와 의류자파들, 이런 것들인데요. 팬덤 입장에서는 이걸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나 이 팀 팬이야 라는 정체성 선언이 되니까
굿즈 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굿즈는 앞으로도 경기장 안에서만 쓰는 물건이 아니라 일상에서 쓰면서 나의 정체성으로 기획해야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8번 액세서리형 화장품, 뷰티와 굿즈의 완전한 결합. 마지막 8번째는 액세서리형 화장품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2025년 굿즈 트렌드에서 빼놓으면 너무나도 섭섭한 영역인데요. 립밤, 핸드크림, 쿠션 같은 화장품 제품들을 그냥 용기에 담아서 파는 게 아니라 키링처럼 달 수 있게 만든다든지 폰케이스와 합쳐버린다든지 가방, 액세서리 겸용으로 설계한다든지 이렇게 패션 아이템화를 시킨 겁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게 삐의 키링형 립밤 그리고 어뮤즈의 휴대폰 모양 리벤치크인데요. 이 제품들은 단순히 립밤이 잘 발린다, 발색이 예쁘다를 넘어서 사진 찍었을 때 귀여운 소품이 되고 가방이나 파우치에 달아놓기만 해도 스타일이 되면서 팝업에서 한정으로 받은 사람들 사이에 소유욕을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굿즈맨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기존 화장품 카테고리가 굿즈의 언어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카테고리가 굿즈적 사고방식을 가져올 거고 기획자들도 우리 제품을 굿즈처럼 만들 수 없을까를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2025년 한 해 굿즈 시장을 지배한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1번 친환경 지속 가능성,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자기 이미지 연결. 2번 실용성과 디자인, 쓸모 있는 예쁨, 라이프 스타일 굿즈. 3번 피지털, 물리 굿즈가 디지털 경험의 열쇠가 되는 구조. 4번 커스터마이즈, 내가 만든 굿즈라는 만족감. 5번 한정판엔 아트토이, 희소성과 리셀 시장을 고려한 설계. 6번 콜라보레이션, 조합 자체가 컨텐츠가 되는 시대. 7번 스포츠 앤 팬덤 굿즈, 팬 경험과 정체성 표현. 8번 액세서리형 화장품, 뷰티와 굿즈의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8가지의 거대한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2025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적어도 2026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장기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분명 내년 굿즈를 기획하는 일이 더 머리가 아파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내 브랜드에 얹지?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뭘 준비하지? 등 다양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트렌드를 넘어 절대적 가치로 성공하는 굿즈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한 영상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2026년 굿즈 시장도 저와 함께 재밌게 파헤쳐 보시죠. 지금까지 굿즈 제작의 모든 것 굿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